라페르타 73층 복도였습니다. 며느리 하리는 화선의 품에서 된장 냄비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어머님. 하리나, 그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냄비가 대리석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쾅! 꽝! 40년 세월이 담긴 된장이 벽과 바닥에 처참히 튀어올랐고 복도 끝 주민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분 여기 입주민 아니잖아. 화선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의 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일인가? 73층 복도에 울린 그 냄비 떨어지는 소리 쾅, 꽝.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남겨주신 그곳으로 행복 기운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하선은 따스한 햇살이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창밖 먼 산을 응시했지만 마음은 평생 일궈온 삶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어요. 강북의 상가는 그녀와 남편의 땀과 눈물이 스민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반찬 가게 한 칸에서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을 팔던 그 가게가 입소문을 타면서 윤하선 된장을 간판으로 내건 작은 식품 회사로 자라났습니다. 직원이라고 해도 고작 서너 명뿐인 소규모 회사였지만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정비사무 직원 정 씨는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정비서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그래도 화선은 끝까지 낡은 강북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서 끝낼 거야. 늘 그렇게 말하며 번 돈 대부분을 상가 관리와 직원들 월급 그리고 장학금과 기부에 썼습니다. 사실 화선은 몇 년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새벽마다 허리를 부여잡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때마다 아들 도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상가는 우리에게 맡기고 편하게 사셔도 돼요. 엄마 명의로 계속 두면 나중에 세금이나 상속 문제도 복잡해져요. 며느리 할인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경영은 계속하시고 명의만 저희 앞으로 하면 돼요. 생활비는 저희가 꼬박꼬박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 화선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상가였지만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 상가를 아들 도연과 며느리 할인에게 양도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 서아린의 태도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잦던 안부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가끔 연락이 닿아도 할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살가움이 사라지고 딱딱한 사무적인 어조만 남았어요. 화선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나 받지 않을까, 또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죠. 어느 날 화선이 어렵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잘 지내니? 며느리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더니 네,
바빠서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는 짜증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화선은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혹시 필요한 건 없니? 화선의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저희도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잘 살아요라고 덧붙였죠. 그 한마디는 화선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선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리는 화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늘 시선을 회피하거나 대화 중에도 딴 곳을 바라봤죠. 화선이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냉담한 태도는 윤하선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내어준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벽이 되어 자신을 가로막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윤하선은 아들 부부의 소식을 SNS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아린의 SNS는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외 휴양지 사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셀카,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한 아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들.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늘 빛나고 있었죠. 값비싼 음식과 와인이 가득한 테이블 사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성공적인 삶, 꿈에 그리던 라페르타 73입주, 럭셔리한 휴식, 이 맛에 살죠. 하리는 자랑스러운 듯 게시물마다 이런 문구를 달았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움과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너무 멋져요. 부러워서 잠이 안 와요. 진정한 워너비 부부. 화선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화선은 그 이면에 감춰진 위태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선은 상가를 양도할 당시 도연이 무리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을 말렸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상가를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이 모든 화려함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진 속 할인과 도연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행복을 과시하려는 강박적인 모습이 오히려 그들의 위태로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라페르타 73입주라는 문구는 화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새 집에는 어머니를 위한 방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선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며느리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들의 화려함은 그녀의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행복이었죠. 며칠 후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묵직한 고급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눈부신 금박 글씨로 인쇄된 초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라페르타 73입주 파티에 귀한 분을 모십니다.
발신인은 아들 도영과 며느리 할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화선은 초대장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아들의 냉담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SNS 사진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가면 환영이나 할까? 씁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가 변했다고 한들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파티에서 아들의 따뜻한 눈빛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화선은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가야지. 엄마니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아들의 마음에 어머니를 위한 작은 자리라도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초대장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고이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은 결심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화선은 장독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는 가지런히 놓인 장독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장독 뚜껑을 열자 구수하고 깊은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된장은 4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담근 것이었습니다. 다 시어머니께 배운 전통 방식으로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에 정성껏 담가 숙성시킨 된장이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된장 맛은 동네를 넘어 방송과 기사에도 몇 번 소개되었습니다. 된장 하나로 사람 마음까지 데운다는 말과 함께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화선을 두고 우리 동네 된장 장인 윤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선 본인은 스스로를 그저 오래 장사해온 된장 장사 아줌마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된장 끓일 준비를 하며 화선은 오래된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어린 도연이 잠자리를 잡겠다며 폴짝폴짝 뛰어다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잠자리를 쫓던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남편의 따뜻한 눈빛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화선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사람답게 키우자. 남편의 유품인 낡은 사진첩을 넘기다 결혼식 사진에서 남편의 환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화선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약속은 화선에게 평생의 다짐이 됐어요. 물질적인 부보다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키우자던 그 약속? 화선은 사진 속 남편이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사진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된장솥에 불을 올리고 정성껏 다듬은 채소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국의 구수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선이 남편과 함께 쌓아온 세월, 그리고 아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된장솥을 바라보며 화선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남편과의 약속을 위해 이 된장을 들고 아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러 가야겠다고요. 된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화선은 된장솥을 휘젓다 잠시 멈췄습니다. 4년 전 강북상가를 아들 도연에게 넘겨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도연은 화선의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도연은 지금처럼 차갑고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순수한 아들이었죠. 상가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새 집으로 이사하면 엄마 방도 예쁘게 준비해 놓을게요. 언제든 오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 메시지는 화선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화선은 빙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냉대가 시작된 후에도 화선은 그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문자가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화선은 이틀 동안 밤낮으로 된장을 끓였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주방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된장은 오랜 시간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처럼요. 된장솥을 지키며 화선은 아들의 파티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된장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아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화선은 갓 끓인 된장을 커다란 냄비에 담았습니다. 냄비는 묵직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이 된장을 먹고 옛날처럼 환하게 웃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엄마 방이라는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한 스웨터를 입고 냄비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냄비 속 된장처럼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선은 묵직한 된장 냄비를 두 손으로 들고 라페르타 73이 고급스러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천장은 아득히 높았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번쩍였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푹신한 소파와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낡은 스웨터와 된장 냄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로비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부부들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화선에게는 웅성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화선은 어색하게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된장 냄비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냄새는 고급스러운 로비의 은은한 방향제 향과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힐끗거리는 시선, 의아한 표정, 그리고 작게 들려오는 속삭임. 저 아주머니는 누구지? 무슨 냄새야? 여기 입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화선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화선은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축하해 주러 온 엄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화려함은 그녀를 압도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 모든 이질감과 모멸감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입술을 다물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된장 냄비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서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화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7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73이라는 숫자가 전광판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엘리베이터는 굉음을 내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된장 냄비가 축축하게 땀으로 젖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복도는 아까 로비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 양옆으로는 고급스러운 문들이 늘어서 있었죠. 화선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7302호, 7302호, 그리고 마침내 73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짙은 갈색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손잡이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인터폰이 달려 있었습니다. 화선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화선은 불안감에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파티가 이미 끝난 걸까? 아니면 내가 오지 않기를 바랐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굳은 얼굴로 초인종 버튼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세요? 그때 인터폰 스피커에서 며느리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선은 깜짝 놀라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할인의 얼굴은
차가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예상했지만 며느리의 냉정한 반응은 화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어요. 기대감에 부풀었던 화선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화선은 인터폰 화면 속 며느리 할인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할인의 입꼬리가 비웃듯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선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한참 동안 화선을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여기 손님들도 계시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조심하셨어야죠. 할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화선은 할인의 말에 가슴이 턱 막혔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 들린 된장 냄비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화선을 나무라는 듯 했습니다. 조심하셨어야죠. 그 말은 마치 오지 말았어야죠라고 들렸습니다. 화선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숨이 턱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인아, 엄마는 그냥 아들 새 출발 축하해 주려고. 화선은 애써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인은 화선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어머님. 지금은 좀 곤란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인터폰 화면이 툭 하고 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녀를 매몰차게 문전박대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툭 하고 꺼지자 복도는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화선은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죠. 그때 7304호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서할인이 현관으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할인은 화선이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던 된장 냄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웃듯 살짝 올렸습니다. 그걸 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긴 그런 거 어울리는 데 아니에요, 어머님. 할인은 단숨에 화선에게 다가오더니 거칠게 냄비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거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복도 한가운데로 냄비를 힘껏 내던졌습니다. 쾅! 꽝! 묵직한 냄비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하게 튀어올랐고 구수한 된장이 사방으로 흩어져 튀었습니다. 된장은 벽과 바닥을 더럽히며 흘러내렸고 뜨거운 국물이 화선의 치마와 손등에 튀었습니다. 화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성공을 축하해 주러 온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모멸감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된장 냄비는 이제 그녀의 손이 아닌 바닥 위에 처참히 버려져 있었고 그 무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화선은 굳게 닫힌 7304호 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초조함에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주기를. 여보세요. 드디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선은 순간 안도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엄마 지금 너희 집 앞인데. 화선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손님들이랑 얘기 중인데. 도연아, 엄마가 너희 주려고 된장 끓여왔어.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된장. 화선은 된장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화선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된장 안 먹어요. 그 한마디가 화선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 멍해졌어요. 몸이 굳은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안 먹어요. 그 말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추억을, 그리고 어머니 자체를 거부하는 말이었습니다. 화선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들이 완전히 변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된장을 거부하다니. 화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아, 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이제 된장 안 먹어요. 그 어떤 욕설보다도, 그 어떤 비수보다도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몸을 가누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네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끊어진 전화 너머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선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른 눈가에는 붉은 기운만 감돌았죠.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아들을 향한 애틋했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화선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받은 어머니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는 냉철하고 단호한 의지로 가득 찬 심장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얼룩진 스웨터는 더 이상 그녀의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화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윤하선 회장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희생적인 어머니는 방금 전
73층 복도에 쏟아진 된장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것을 되찾고 아들에게 잘못된 길을 알려주려는 냉철한 사업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굳은 결심은 그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윤화선은 라페르타 73의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힐끗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정비서님, 저 윤하선입니다. 정비서는 예상치 못한 전화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비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선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아들 강도연에게 양도했던 강북상가 말입니다. 특약 조항 발동 준비를 해주세요. 정비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특약 조항이란 상가를 양도받은 후 5년 이내에 화선에게 불효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상가 소유권이 자동으로 화선에게 돌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선은 그 조항을 만들 때만 해도 아들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짧은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화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려왔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엄마는 73층 복도에 쏟아진 된장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자리에는 냉철하고 단호한 윤하선 회장이 완전히 변모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심과 의지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식기들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 하리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도연입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딱딱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 대출 연장 심사부서입니다.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하신 강북 상가건에 대해 연장 보류 안내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도연은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연은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연장 보류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이자를 제때 납부했고 신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직원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고객님 상가에 대한 특약 조항이 발동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보 가치에 변동이 생겨 대출 연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팀에서 서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특약 조항.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가 상가를 양도할 때 언급했던 그 조항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로. 도연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네요. 이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의 사업은 물론이고 지금 살고 있는 라페르타 73의 집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야심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할인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은행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의 얼굴을 보며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 특약 조항이 너무 명확해서 저희 쪽에서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의 말에 충격으로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네, 승산이 없다고요? 어떻게든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도연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항이 너무 명확해서요. 솔직히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인 듯 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오만이 이제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는 기자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 기자, 오랜만이다. 혹시 기사거리 없냐? 내가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하나 해줄게. 도연은 자신의 상황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어머니를 악독한 상속녀로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특약 조항 발동을 억지스러운 상속 분쟁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탐내서 아들 사업을 망치려 한다. 오래전부터 아들을 괴롭혔다. 강남 사모님들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도연은 온갖 거짓말로
기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의 말은 거침없었고 분노에 찬 목소리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은 언제나 흥미로운 기사거리였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SNS와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에 라페르타 73 입주자 강도현 상속 분쟁 중 모친의 재산 탐욕에 아들 사업 위기라는 루머 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고 퍼날랐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야심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아침 일찍부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인도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뉴스에 우리 얘기가 떴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포털 메인 뉴스 화면에 충격적인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단독 된장 장인 2세 강도연, 모친과 상속 분쟁 의혹, 폐륜 논란 일파만파. 도연은 기사를 읽자마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기사 내용은 그가 기자 지인들에게 흘린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사에는 윤하선 회장이 평생 된장을 끓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된장 장인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도연은 어머니의 상가를 빼앗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쟤는 어머니의 재산까지 탐내는 페르나로 그려져 있었죠. 기사에는 선이 들고 왔던 된장 냄비 사진까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된장을 거부한 페르나 아들, 노모의 된장 냄비를 바닥에 내팽개친 사세 경영인. 댓글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재벌 사세라고? 쯧쯧, 어머니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더니 쟤는 어머니를 버려? 된장 장인 어르신 힘내세요. 아들놈은 천벌 받을 겁니다. 도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된장 장인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인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절망감에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날 오후 뉴스 기사가 터지자마자 도연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사업을 위협하는 불길한 전조 같았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연 씨, 저희는 귀사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강도연 대표님, 저희는 귀사와 더 이상 협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기사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들이 수화기 너머에서 쏟아졌습니다. 협력 취소 통보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사업에 도연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의 야심찬 계획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드러났죠. 할인도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망하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냉철한 판단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만이 그를 덮쳤습니다. 도연 부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라페르타 73 주민들의 외면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은 이제 조롱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 부부가 타면 다른 주민들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거나 굳이 다른 층에서 내리곤 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치면 주민들은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두다니 저 부부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머니 팔아먹은 페륜아들.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도연 부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인은 외출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죠. 명품으로 치장했던 화려한 옷차림은 이제 오히려 그들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요란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그들의 화려했던 라페르타 73에서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 어떤 이웃과도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한때 자신들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했습니다. 도연 부부는 라페르타 73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듯 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조롱과 경멸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 부부가 라페르타 73의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 하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집행관 2명과 정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정비서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도연에게 상가 가압류 결정문을 내밀었습니다. 강도연 씨, 이 상가는 윤하선 씨의 특약 조항 발동으로 가압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결정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집행관들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 곳곳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럭셔리한 가구와 값비싼 그림 위에 붉은 딱지가 붙는 모습은 그들에게 굴욕 그 자체였어요. 하리는 처음에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떼세요. 하지만 집행관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제지했어요. 하리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흑, 흑. 그녀의 흐느낌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절망과 공포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압류 딱지가 붙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비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묘한 승리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라페르타 73의 화려함은 이제 붉은 압류 딱지 아래에서 초라하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강도연 부부는 라페르타 73을 떠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빈 껍데기만 남은 채 비참하게 막을 내렸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몇 개의 빈 박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연과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빈 박스 몇 개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는 몇몇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꼴 좋다. 어머니 팔아먹은 벌이지. 도연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하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도연 부부는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라페르타 73의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섰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한때 최고급 차를 타고 드나들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빈 박스만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빈 껍데기만 남은 채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라페르타 73이라는 거대한 성에서 쫓겨나듯 퇴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주변의 화려한 풍경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뒤에는 빈집과 붉은 압류 딱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 뒤 도연과 할인이 돌아간 곳은 40년 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이 상가를 받기 전 윤하선 회장이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복도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아파트는 낡고 허름했습니다. 벽지 곳곳은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고 가구들은 낡아 있었습니다. 라페르타 73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공간이었죠. 여보, 여기가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하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지금의 그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윤하선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은 최소한의 흔적만을 남긴 채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집에서 살았던 시간마저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잃었지만 더 큰 정신적 공허함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 어떤 물질적인 손실보다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텅 빈 집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온기를 거부했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도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텅 빈 낡은 아파트에서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까지도요. 도연은 텅 빈 아파트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와 낡은 가구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흔적을 찾아 헤매다 작은 책상 위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트 옆에는 단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선이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에는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외로운 분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 도연은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숨이 턱 막혔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라 뜨거운 부끄러움이었다. 그 순간 며칠 전 변호사가 건네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우선 불효 행위만으로도 조항 발동 요건은 이미 충분히 충족됩니다.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을 준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항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로 인해 조만간 사회적 물의 조항까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된다면 법원은 거의 확실히 어머니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쫓는 동안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그 짧은 문장은 도연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물질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살았던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상가를 넘겨주었을 때도, 된장을 끓여 파티에 왔을 때도 단 한 번도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행복과 올바른 삶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하리는 조용히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도 메모를 읽었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하린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메모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아닌 사랑과 나눔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 부부는 어머니의 메모를 따라 독거노인 반찬 배달 봉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봉사센터는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이라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윤하선 여사님을 뵈러 왔는데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봉사센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윤 여사님요? 오늘 아침 일찍 반찬 들고 출발하셨어요. 벌써 배달 다 마치고 돌아오실 시간이 됐을 텐데요. 도연은 순간 실망했습니다. 또다시 어머니를 엇갈린 것이었죠. 어르신들께서 윤 여사님 된장국을 정말 좋아하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한 분은 치매가 있으신데 윤 여사님 된장국 한 숟가락에 눈물 흘리시던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다 하시면서요. 직원의 따뜻한 말은 도연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는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사랑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도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된장국 한 숟가락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하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봉사센터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모습과 어머니의 흔적을 느끼며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아닌 나, 눈과 봉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사센터에서 돌아온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린과 함께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의 싸움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가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투자 해제 및 재산 포기 확약서, 향후 상속 포기 각서, 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욕심을 반성하며 모든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펜을 쥐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의외라는 듯 도연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서류 한 장 한 장에 정성껏 서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서류 위에 새겨지는 순간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도연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욕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함께 도연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도연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도연은 서명을 마친 후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첫걸음.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도연은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찬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펄럭이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어요. 추운 골목에서 손을 호호 불며 배달 음식을 기다리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겪는 고된 노동은 그의 몸을 지치게 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린 듯 시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된 노동 속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의 차가움과 어머니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따뜻한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자신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무게를 어머니는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낡은 아파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쉬고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에서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핫팩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핫팩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로는 느낄 수 없었던 정한 행복감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화려했던 삶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그는 겸손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도연은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근처 도연은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라페르타 73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공간이었죠. 그는 어머니의 된장 맛을 재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 맛을 잊지 못했던 그였기에 그 맛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인도 옆에서 묵묵히 도연을 도왔습니다. 개업 첫날 도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이 되었지만 빈 테이블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노인은 도연이 봉사센터에서 만났던 된장국 한 숟가락에 눈물을 흘리시던 어르신이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노인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네요, 이 집. 노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도연은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내왔습니다. 노인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 같아요. 그 한마디는 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년 후 도연의 작은 한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 맛을 그대로 재현한 된장찌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겸손함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인 역시 가게에서 도연을 도우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맑은 풍경 소리가 짤랑하고 울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윤하선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접고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하고 따뜻했습니다. 도연과 하리는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할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발걸음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쌓였던 응어리가 그 순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화선은 조용히 도연과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화선은 그들의 머리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하선은 도연의 한식당 주방에서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도연과 하리는 옆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작은 한식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여전히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도연은 된장찌개를 끓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리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세 사람은 함께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에는 도연이 정성껏 꾸며놓은 엄마 방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깨끗한 침구,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선은 엄마 방에 들어서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방 안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엄마 방에 둘러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지난날의 오해와 갈등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화선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이제야 진짜 사람다워졌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할인도 눈물을 흘리며 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질적 부를 넘어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로 맺어진 진정한 유대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완성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엄마 방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온기는 세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서 그들의 삶은 다시금 따뜻하게 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의 된장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인공 화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